반갑습니다. 저희 상어 스포츠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정보로 신세계를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FC 하이덴하임 대 FC 코펜하겐. 하이덴하임은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고전 중입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마인츠에게 0대2로 패배하며 강등권 싸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1차전에서 코펜하겐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홈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도르시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켈러와 시어슬레벤이 득점하며 1차전 승리를 이끌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경기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노먼 토이어카우프가 1차전에서 전반 종료 후 교체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리그에서 미투일란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1차전에서 하이덴하임에게 홈에서 1대2로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지며 역전을 허용한 점이 문제였다. 원정 경기력이 변수입니다. 최근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 라피드 빈에게 완패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그에서는 랜더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반등했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원정 경기력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부상 변수도 있다. 바르그지가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중원 핵심인 루카스 레라거와 수비수 니콜라이 보일레센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컨디션 저하가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이덴하임은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 수비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핸디캡에서는 코펜하겐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덴하임이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코펜하겐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더오버에서는 오버가 유력합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충분히 나올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2대2 혹은 1대1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UEFA 유로파리그 두 번째 경기 분석. FK 보데글림트 대 트벤테. 보데글림트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핵심 자원인 베티와 바시의 결장이 변수입니다. 경기 운영을 이끌 자원이 부족해 트벤테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격진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호에그와 하우게는 빠른 침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미드필더진이 상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트네스와 베르그가 패싱 게임을 이끌어야 하지만 강한 압박 속에서 전진 패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비는 공격적인 풀백 운영이 특징이나 트벤테의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닐센과 군데르센의 센터백 조합도 상대 제공권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반 볼프 스윙 캐리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는 만큼 세트피스에서의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벤테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강점이다. 반 루이, 힐거스의 센터백 조합은 이번 시즌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면에서는 쿠이퍼스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철저한 수비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의 전방 압박이 핵심입니다. 블랍과 사딜렉은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점유율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스테인의 이선 움직임이 보데글림트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격진은 역습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 볼프 스윙켈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람머스와 로치의 빠른 침투가 보데글림트의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벤테의 승리가 유력하다. 보데글림트는 미드필드 핵심 자원의 이탈로 경기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며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벤테는 탄탄한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저득점 흐름 속에서 후반에 트벤테가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하며 신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배팅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UEFA 유로파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갈라타사라이 대 에이지 알크마르. 갈라타사라이 공격진의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최전방 핵심 자원인 이카르디와 모라타가 결장하며 측면에서 공격을 지원할 아크긴까지 빠져 득점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오시멘이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단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사라와 메르텐스가 창의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후방에서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 역시 불안 요소가 큽니다. 야콥스와 아얀의 이탈로 인해 좌우 풀백의 커버가 헐거워져
알크마르의 빠른 공격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크마르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중원의 클라시, 마이난스, 쿠프마이너르스로 이어지는 3미드필더 라인이 강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페럭과 포쿠의 빠른 침투가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의 수비진 공백을 활용해 측면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르딩크, 사디크, 반 본멜 등 주요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비는 고에스와 페네트라의 센터백 조합이 단단하며 볼프가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인 만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팽팽한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전방 공격진의 전력 손실이 크며 공격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크마르는 중원 장악력이 강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할 수 있어 득점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저득점 흐름이 예상됩니다. 무승부 또는 언더 배팅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UEFA 유로파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AS 로마 대 포르투. 로마는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을 시도하지만 크리스탄테 부재로 중원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일레마이커스의 결장까지 겹치며 측면과 중앙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펠레그리니와 코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비 부담이 커질 경우 공격 전개까지 신경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엘 샤라위와 앙헬리뇨의 오버래핑이 필요하지만 뒷공간 노출로 인해 포르투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만치니, 첼릭, 은디카가 버텨야 하지만 포르투의 측면 돌파와 속공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키퍼 스빌라르의 빌드업 능력과 반응 속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는 3-4-3 시스템을 활용하며 빠른 역습과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보르헤스와 모라의 측면 돌파가 로마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며 특히 모라는 최근 경기력이 좋고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중원에서는 유스타키오와 바렐라가 크리스탄테가 빠진 로마의 중원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율에서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탈압박을 통해 공격 전개가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르코 그루이치의 부상 결장은 포르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비에서는 네우엔 페레즈와 티아고 잘로가 도부비크의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을 견제해야 합니다. 골키퍼 디오고 코스타의 선방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마의 중원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며 측면과 중앙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투는 원정 경기에서 강한 팀은 아니지만 로마의 핵심 선수 결장 이슈를 감안하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르투의 빠른 역습과 측면 공략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고 로마는 빌드업 실수와 압박 탈출 실패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적은 경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언더 배팅이 유효한 경기입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연장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 5번째 경기 분석. 야기엘로니아 FK 대 TSC 바츠카 토폴라. 야기엘로니아는 폴란드 리그에서 레흐 포즈난과 승점 동률을 이루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8경기에서 4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특히 홈 경기력이 강점입니다. 지난 11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1차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5개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플루루, 미키, 추를리노프가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2선에서는 이마즈가 강한 지원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라인업이 예상되며 홈에서 추가적인 공격 옵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는 디에게즈가 결장하지만 스크르지프착과 에보세가 나설 예정이라 수비적인 안정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폴라 1차전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며 홈에서 무너진 바츠카 토폴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력이다. 최근 4경기에서 11실점,
유럽 대항전에서는 최근 3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며 상대 공격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력도 최악입니다. 최근 8번의 유럽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6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다득점 실점이 잦아 상대가 강한 공격력을 가졌을 경우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에서는 라제티치와 프레스티지 은bun구가 출전하지만 1차전에서 보여준 결정력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변수를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조르제비치와 데게네가 출전하지만 야기엘로니아의 강한 공격력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기엘로니아는 홈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1차전에서도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반면 바츠카 토폴라는 수비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최근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 실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야기엘로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디캡 기준으로도 야기엘로니아 승이 유력합니다. 토폴라는 수비적으로 취약하며 공격적으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더오버 3.5 기준으로는 언더가 유리합니다. 야기엘로니아가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상대의 득점 가능성이 낮아 3골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EFA 유로파리그 6번째 경기 분석. 아약스 대 위니옹. 아약스 최근 5연승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며 직전 헤라클레스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악재가 큽니다. 조던 핸더슨, 바우트 베오르스트, 반덴 부멘, 레거르가 이탈했고 케네스 테일러와 오원 바인달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핵심 미드필더들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브로비가 최근 꾸준한 득점력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조르디 모키오와 다비 클라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위니옹 SG 최근 경기력이 하락세입니다. 1차전에서 0대2 패배를 당한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강등권 팀 메엘렌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 9개를 기록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골 결정력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란요 이바노비치와 프라미스 데이비드가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폼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비에서는 로스 사익스가 복귀하지만 조직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불안정한 수비를 보였고 아약스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약스가 유리합니다. 1차전에서 2골 차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니옹 SG 역시 공격력 저하가 뚜렷해 반전 가능성이 낮으며 언더 선택이 유력합니다. UEFA 유로파리그 7번째 경기 분석. 레알 소시에다드 대 미투일란. 레알 소시에다드 최근 리그 성적이 좋지 않다.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경기 초반 이고르 수벨디아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경기 막판에는 셰랄도 베커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리그 순위가 11위까지 떨어지며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로파리그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미투일란을 2대1로 꺾으며 우위를 점했고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1차전 승리 후 7번 중 5번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키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브라이스 멘데스와 쿠보 타케우사가 핵심이며 두 선수는 유로파리그에서 각각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장자들이 많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마리 트라오레와 존 파체코가 부상으로 빠졌으며 마르틴 수비멘디와 존 아람부르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투일란 1차전에서 1대2로 패배했지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링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코펜하겐과 승점 동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8번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2무 6패를 기록했고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며 원정 경기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담 부크사가 핵심이며 직전 경기에서 PK 득점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1차전에서도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랑쿨리노도 있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5경기 한 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주전 골키퍼의 경기력이 불안정하여 백업 골키퍼 요나스 레슬이 유로파리그에서 연속 출전 중이며 크리스토퍼 올손, 올리버 세렌센, 조규성도 결장합니다. 이미 흔들리는 수비 조직력으로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소시에다드가 유리하다.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두며 주도권을 확보했고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트윌라는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 실점이 많고 역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득점력이 완벽하지 않으며 다득점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트윌란도 수비가 불안정하지만 소시에다드가 무리하게 공격을 펼치기보다는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더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UEFA 유로파리그 8번째 경기 분석. 안더레흐트 대 페네르바체. 안더레흐트 1차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두산 타디치와 에딘 제코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고 후반전에는 유세프 엔네시리에게 쐐기골을 허용하며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도 압도당했고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다행히 리그에서는 반등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샤를로아를 1대0으로 제압하며 분위기를 살렸지만 공격력 부족은 여전했습니다. 돌베르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루이스 바스케스가 대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파리그에서 기대할 수준은 아닙니다. 수비진에서는 얀 베르통원이 부상 복귀했지만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1차전에서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진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큽니다. 홈에서 저항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페네르바체 무리뉴 감독의 팀이 상승세다. 1차전에서 안더레흐트를 압도했고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카심파사를 3대1로 격파하며 1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와 치열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력 또한 탄탄합니다. 공격 라인은 강력합니다. 제코는 유로파리그 3경기 연속 득점 중이며 엔네시리는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두산 타디치도 경기 조율과 득점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막기 어려운 조합입니다. 다만 수비진에는 변수도 있습니다. 오스터볼드의 베카오가 시즌 아웃 상태이며 리바코비치, 카를로스, 세윤지, 지쿠까지 여러 명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소피앙 암라바트가 센터백으로 내려왔고 신입 선수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과 수비력이라면 안더레흐트 공격진을 상대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페네르바체가 우세하다.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최근 공격진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더레흐트는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페네르바체의 공격진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페네르바체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